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날 봤던 ITQ 엑셀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TQ 엑셀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A형은 1교시에 보게 되면 A형이고 2교시에 보게 되면 B형, 3교시에 보게 되면 C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교시에 봤던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요 시트 이름 변경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고 각각 모든 시트의 A열의 열너비는 꼭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만 일행부터 3행까지 행높이를 30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 4행부터 20행까지는 행높이를 20으로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도형 작업이라든가 결제란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좀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미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 문제 보셔도요. 이렇게 문제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들을 작성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열의 열너비는 1,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1, 2, 3, 4 말고 다른 시트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감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 이름부터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적어주시고 시트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번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4작업은 지금 만들지 않고요. 차트를 삽입을 할 때 새롭게 시트를 열어서 그때 이제 열 때 제4작업이라고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지금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세 시트 모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요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시트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그룹이라고 뜹니다. 이 그룹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A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열너비를 눌러주시면은 여기다 1을 써주시면 돼요. 1.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눌러봤을 때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꾸로 눌러보는 이유가 이 그룹 지정이 된 거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요.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면 2작업, 3작업, 4작업 2작업, 3작업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룹을 해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행부터 3행까지는 이렇게 행높이를 범위를 지정해서 얼마로요? 30으로 바꿔주시고 4행부터 20행까지를 우리가 행높이를 20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여기는 행높이를 얼마로 바꿔준다? 20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지금 제1작업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제3작업에다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1작업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을 먼저 좀 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찾아보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항상 여기 문서에 무슨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요 ITQ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이름은 숫자 8자리죠. 그리고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1작업부터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실 건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이 굴림은 11이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외해적인 건 출력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정렬을 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를 눌러주면 모든 선택이 돼요. 아니면 컨트롤 키하고 플러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를 눌러서 먼저 글꼴을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되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굴림. 그리고 크기는 11. 정렬은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제외한 모든 글자가 먼저 가운데를 해놓고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따로 오른쪽 정렬로 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B4셀부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J죠. J 14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4부터 J14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B4부터 J14까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홈에 가면 이 글꼴 그룹에 테두리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죠?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필드명 있죠.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 이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고 우리가 열 단위로 이렇게 열 단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필드명을 한번 같이 적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계약, 그다음 뭐예요? 코드 이렇게 쓰시고 탭을 눌러주게 되면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팀명, 담당자, 그다음에 작업, 인원 하고 여기에 보면은 한 셀에 두 줄이 입력이 됐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를 눌러야 돼요? Alt 키하고 엔터 키를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Alt 엔터를 눌러 주신 다음에 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찰 금액, 그리고 작업일, 순위, 그 다음에 인건비, 합계라고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높이가 안 맞으면 요 경계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높이가 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너비가 너무 좁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요 끝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작업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너비를 조절을 좀 해놔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연너비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칸이 합쳐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쪽 여기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잘 봐야 되겠죠? 하나 건너뛰어서 요 두 개도 합쳐졌어요. 그죠? 합쳐지고 나서 이게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각선 모양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 셀 서식이 나오잖아요. 요 셀 서식에 가면은 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요 테두리 탭에서 양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 테두리 탭에서 양쪽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고요. 옆에다가 또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합쳐놓고 병합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위에서 아래로 쭉 적어주시되 적으실 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겠죠? 네, 그거 잘 보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해주시냐면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표시 형식에 와서 이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죠.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조금 벌어져요. 그죠? 이거 결과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내용은 일단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테두리는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오타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꼭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거는 했고요. 요 제목을 하셔야 돼. 도형의 사다리꼴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삽입에 가면 여기 도형의 요 사다리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실 건데 여기 1행의 중간부터 요 3행의 중간까지 그래서 요 정도로 지열에서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지열에서 이렇게 조금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게 그려놔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자, 요 그림자를 요 도형 효과에 가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요거 눌러주셔야 되고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 글씨체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4가 돼야 되겠죠. 24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글자 색깔이 꼭 검정이어야 됩니다.
요 검정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글자가 정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수평 수직을 가운데 정렬로 해주셔야 커서가 요 가운데 쏙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하반기 물류계약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메일 셀에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원본 삭제 해서 요 결제란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제란을 여기 보면은 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제란을 만들 때는 여기 항상 여기 위와 그 다음 왼쪽에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없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두 줄을 선택을 해주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아래쪽에다가 요 셀을 클릭을 해서 여기는 반 정도 연너비를 줄이고요. 그냥 여기를 선택을 하니까 여기가 행이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지정하시면 모양이 가장 예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병합을 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결, Alt 엔터 눌러서 제, 그리고 담당, 팀장, 그다음 센터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글씨체가 굴림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잘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신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해서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붙이기 할 때는 컨트롤 V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가면 이렇게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기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라고 써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위치가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 원본은 범위를 지정해서 지우셔야 돼요. 원본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우기에 가서 모두 지우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B4부터 J, 여기 B4부터 J4, 그 다음 G14니까 G14 여기죠.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I14, 여기는 주황으로 색깔을 채우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여기 홈에 가면은 채우기 있잖아요. 여기 가서 주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여기에요. 이 H14셀에 고객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이 고객사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쭉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커서를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 주신 다음에 요 제한 대상을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록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는 원본은 문제에서 알려졌죠. C4부터 C5부터 C10이라고 요 부분을 여기에다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C5부터 C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생겼어요. 이 버튼이 생겼으면 유효성 검사가 잘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줘서 금호물산을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 서식, 여기는 셀 서식 어디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뭐가 나오게 하래요? 원이 요거처럼 나오게 하래요. 천 단위 기호도 들어가고 뒤에 원자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여기 셀 서식이 나옵니다. 그죠? 얘를 눌러주고 어디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 주셔서 어떤 걸로 하셔야 되냐면 숫자 뒤에는 샵 쉼표 샵샵 0, 문자 뒤에는 골뱅이에요. 그죠? 앞에 들어가도 골뱅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샵, 쉼표, 샵샵 0. 저기 쉼표가 없다 그러면 천 단위마다 쉼표가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저걸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입력한 형식이 여기 보기에 제대로 잘 나와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세서의식을 적용을 했는데 정렬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분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정의하래요. H5부터 H12까지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 정의는 요 이름 상자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름 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이곳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 작업 1이라고 적어주시고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나서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정의하고는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넣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작업 1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 정의를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수식에 가서 요 이름 관리자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얘를 선택하고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유효성 검사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아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저장 꼭 한번 눌러놔 주십시오. 이 엑셀은 제1 작업을 가지고 2, 3, 4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1 작업에 있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완성이 되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제 쭉 풀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좀 맨 나중에 풀기 위해서 저희가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서식에 특정 서식을 넣어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식을 이용해서 하라 그랬고 뭐가? 입찰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 그랬어요. 조건이 200만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행 전체에다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요? 입찰 금액이 있는 행 전체면 왼쪽, 오른쪽 다 말하는 거니까 어디에요? 이 부분을 다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여기를 다 지정을 해주시고 홈에 가면 요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 가서 세규칙에 가야지만 수식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세규칙에 가야 돼요. 이 수식을 이용하는 거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조건부 서식에서 어디로? 세 규칙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입찰 금액이 얘잖아요. 그런데 입찰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더니만 얘가 나오는 주소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절대 주소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절대 주소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열은 고정이 돼야지만 행은 바뀌어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호가 F5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4를 두 번을 눌러주셔서 열은 고정을 하고 행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열이 고정인 혼합 참조로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크거나 같다 200만원. 이 동그라미 잘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그죠?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엔터를 몇 번 그러니까 F4를 몇 번 눌러야 된다? 2번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F4를 몇 번 눌러요? 2번 눌러서 열이 고정인 혼합참조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요. 요 굵게 여기 파랑으로 바꿔주래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죠. 입찰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에만 파란 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제2 작업은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필터 및 서식 또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 유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짝수에는 뭐가 나오고 홀수에는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제2작업에서 나오는 유형 필터 및 서식, 목표가 찾기 및 필터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부터 H12까지를 복사를 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1작업에 있는 B4부터 H12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2작업에 들어가서 B2 셀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여 여기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우선 일단 저희 열너비를 먼저 갖고 올 겁니다. 열너비 갖고 오고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뭐예요? 모두예요.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하실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면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급 필터는
and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or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or이라고 하는 조건은 뭐뭐이거나라고 나온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뭐이거나. and는 조건을 쓸 때 어디에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행이죠. 그렇죠. 대답하셨지? 같은 행. or은 뭐뭐이거나 조건 쓸 때 어디다 써야 된다? 다른 행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뭐이거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or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팀명, 얘는 필드명이죠. 영어 3팀 이거나 or이고 작업 인어명이 6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 자료에 이것만 추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B14에다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일단 필드명을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는, 팀명. 엔터 눌러주시고 옆에 가서 는, 작업인원, 명.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 고급 필터에서는 이 필드명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뭐를 이용한 거예요? 는을 이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팀명이 뭐다? 영어 3팀이다. 3팀 오타 없이 입력해야 되겠죠. 이거나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 아래에다 써야 되겠죠. 6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건을 적어놔 주시면 됩니다. 요 테두리를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팀명이 영어 3팀 이거나 작업인원명이 6 이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팀명이 영어 3팀 이면서 작업인원명이 6 이상이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 돼요? 팀명이 영업 3팀이 아니거나가 돼야 되겠죠? 아니거나 작업인원명이 6 이상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나 아니거나를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거나지 이거나. 아니거나가 나올 때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나는 이거예요.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 여기 고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 장소에다가 다른 장소에 여기 다른 장소 나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목록 범위는 바로 이 부분.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요. 요 복사 위치는 어디가 돼야 돼요? B18입니다. 요 B18이 돼야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업 3팀이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 3팀이 아닌 거는 지금 작업 인원이 6 이상이 되어 있는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면 되는 거고 우선 계약 코드는 있어야 되고 고객사 있어야 돼요. 팀명, 담당자, 작업 인원은 필요가 없네요. 그죠? 여기 입찰금에 작업일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계약 코드, 고객사 여기 있죠? 입찰금에 여기 있죠? 작업일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필요치 않은 부분만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삭제가 있죠? 얘 눌러서 셀을 왼쪽으로 밀기 하면 밀어지면서 삭제가 되면서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당겨져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서식을 넣어야 되는데 고급 필터의 결과 셀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해서 홈에 가서 여기에 채우기 없음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스타일 보통 6번을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표서식. 이 표서식에 가서 보통 6번이면 요거란 말이에요. 표서식, 표스타일 보통 6.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머리글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머리글행, 줄무늬행은 적용하라고 했는데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표서식은 해당하는 번호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다 됐으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게 제2작업이고 이제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왔죠.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 말고도 정렬 및 부분합이 있다라는 거 또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 및 부분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 및 부분합도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최소 3개월, 4개월 정도의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볼게요. 이 피벗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까지 작업하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2작업, 3작업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이 피벗 테이블은 범위를 지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요 피벗 테이블이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요 왼쪽에 여기 피벗 테이블 보이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표범위는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 이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어디에 가서 제3작업 이 부분 눌렀죠? 제3작업 거기서 어디? B2 요 B2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 만들 때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여기가 없어져요. 빌드 목록 표시가.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 우리가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뭐가? 이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무슨 순서대로 작업해야 된다라는 거 행, 열, 값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행, 열, 값 순서대로 꼭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럼 행이 어떤 거냐? 얘가 행, 얘가 열 그 다음에 얘가 갑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행, 열, 갑이에요. 갑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서 입찰 금액. 입찰 금액이 여기 위에 이렇게 빌드명들이 있잖아요. 그죠? 입찰 금액을 행에다 갖다 넣어주고. 그리고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입찰 금액이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열은 팀명이에요. 팀명. 이 팀명을 열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 레이블을 눌러서 팀명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팀명이라고 꼭 적어주시고 썼죠. 그리고 나서 이 값에다가는 고객사. 이 고객사를 이 값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또 있죠. 작업인원명에 대한 평균. 근데 여기는 보면 합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면 합계라고 나와 있죠. 얘를 평균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칠 때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 값빌드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이고 가로 안에 여기 요 사용자 이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평균 땡땡 작업 인원이 아니라 요 뒤에 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평균으로 이름도 바뀌었고 여기 있는 것도 다 평균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행, 열, 값 순서대로 먼저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고 입찰 금액을 그룹하라 그랬어요. 그럼 입찰 금액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잖아요. 얘를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하고 우리 문제를 좀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1이라고 하는 게 시작값이고 여기가 끝값이에요. 그리고 얼마씩 커졌냐 하면은 요 100만원씩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뺐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얼마씩 커졌는지 그 단위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 아무 데나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 그룹에 들어가면 시작값은 얼마다? 1. 네, 끝값은 지금 얼마예요? 3하고 동그라미가 3개가 들어가 300만원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단위는 얼마예요? 1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껏 바꿔놓고 여기다 도로 체크해 버리시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요.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거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결과물하고 똑같이 바뀌어 있죠? 예,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했고 팀명 여기 있죠? 이 팀명을 출력 형태같이 정렬을 하래요. 영업 3팀이 먼저 왔고 2팀, 1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요 내림차순. 그럼 3팀, 2팀, 1팀이 옵니다. 이렇게 정렬을 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4번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이 3개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디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옵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그리고 빈 셀 표시에다가 별을 몇 개 넣어요? 3개를 넣어주시고 여기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야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요 부분에서 요 행해총합계 표시를 지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됐죠?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어떤 거 두 가지 하시는 거냐면 쉼표 스타일에서 요거 해주셔야 되고 네, 가운데 정렬 해주시는 거. 요렇게 두 가지를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 결과와 같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요, 어디 부분을 여기서부터 요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홈에 가서 요 천단에 요 쉼표 스타일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면 숫자들이 깔끔하게 바뀌고 저 별별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출력 형태에 여기 나머지 출력 형태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 쉼표 스타일하고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맞는지 숫자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있는 숫자를, 여기에 있는 숫자를, 요 부분에 있는 숫자가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보면 2, 6, 3, 4, 4, 5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특정 여기 숫자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1작업에 가서 작업 인원의 숫자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팀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고쳐야 되겠죠. 여기서 제1작업에서 고치면 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1작업이 수정이 되면 고쳐집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차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1작업으로 가야 되는데요. 요 그래프 100점이죠. 여러분들 차트 할 때는 제1작업에 있는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범위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부분, 요 가로축과 요 범례가, 가로축과 범례가 범위라고 했어요. 차트 범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축에 금호물산이면 고객사고, 그 다음에 작업인원, 그 다음에 이찰 금액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삽입에 가면은 요 세로 막대형의 요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둘레 6개인데 우리는 둘레 8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의 요 범위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요 차트 필터에서 수정하면 돼요. 요 부분을 눌러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호물산 있고 천호물산 있고 한남삼원 요 양재산업은 없어요. 여기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물산, 강남, 강부, 낙원물산은 없어요. 요거 빼주시고 반드시 이 적용 버튼을 눌러야 이 부분이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요 차트 필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를 한 다음에 요 적용 버튼을 눌러준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확인을 하고 차트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 차트 이동에 들어가서 새 시트 여기에다 제4작업이라고 이제 적어 주시는 거지. 요 제4작업 썼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나왔고 요 4작업을 어디로? 맨 끝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맨 끝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주의 나오죠. 시트명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인 꼭 해주시고 지금 1, 2, 3번을 다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이 다 된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요. 새 시트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4번은 레이아웃 3번. 그러니까 차트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요 스타일은 1번. 스타일은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역 서식은 차트를 여기 보면 글꼴을 굴림의 11로 바꾸라 그래서 홈에 가서요. 여기다가 굴림의 크기 얼마요? 11. 그럼 차트 전체의 글꼴이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요 서식에 가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질감에 파랑 박엽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감에 들어가서 파랑 박엽지를 눌러주시면 되고 이쪽이 차트 영역이고 안에가 그림 영역이잖아요. 근데 안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쪽을 클릭해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를 뭘로요? 요 흰색 배경 1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이제 제목을 보셔야 되는데 요 차트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죠. 요 차트 제목은 지금 글꼴 굴림에 굵게 20 요거는 이제 홈에 가서 해주면 되고 채우기 흰색 배경일에 테두리 넣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요 서식에서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 그쵸?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 굵게 그다음 크기 얼마요? 2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다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1팀 및 영어 2팀 물류 계약 현황이에요. 계약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7번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7번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있죠. 우선 입찰 금액의 계열의 차트 종류 누구? 입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입찰 금액이면은 입찰 금액이 주황색이네요. 얘를 눌러주고 한번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고요. 이 계열은 또 한번 누르면 이 특정 누른 것만 선택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면 지금 어떤 거? 요 입찰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글씨를 보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 그렇죠? 입찰 금액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차트 모양이 바뀌고요. 계열을 참조해서 표식, 요 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말하죠. 꺾은 선에 있는 게 요게 표식이에요. 그래서 표식을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은 요 채우기 있죠. 요 채우기에 요 표식이 보여요. 표식 옵션. 그래서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네모에 크기 얼마로요? 10으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표시 기본 제공의 크기 얼마로요? 1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빠뜨리면 안 돼요. 레이블 값 넣어주라고 하는 거. 레이블 값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7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얘가 한남 산업이에요. 요 한남 산업에 있는 요거죠.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게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요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있는데 얘를 누르면 엉뚱한 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거 선택하지 말고요. 요 밑에 있는 기타 옵션으로 가서 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에 있는 레이블 위치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바깥쪽 끝에. 그러면 다른 곳에 안 나타나고 요곳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에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플러스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맨 밑에 있는 기타 옵션에 가서 위치를 선택한다라는 거. 그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눈금선을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래요. 눈금선이 여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대시 종류 얘를 뭐로 바꿔준다? 파선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그랬어요.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잖아요. 얘가 최소값 여기 최소값이 요 하이픈 요게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맞아요. 7, 8 이건 바꿀 게 없고 근데 이쪽은 지금 보면은 0원 얘는 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씩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300은 맞아요. 그죠? 300은 맞으니까 놔두고 기본값이 50만원이 아니라 얼마다? 100만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원자가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1작업에서 여기 입찰 금액에 원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안 나오는 분들은 뭐가 안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표시 형식 있잖아요. 요 표시 형식에 원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나와요. 그죠? 제가 이거 한번 빼볼게요. 이 빼면 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눌러져 있어야지만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혹시 안 나오는 분들은 이 표시 형식에 가서 원본의 연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0으로 표기가 되는 거는 이 범주가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는 회계에 기호가 없음이에요. 뭐가 없다? 기호가 없음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법례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축서식에 관련된 거는 다 했고 법례명을 바꾸는 건 얘가 법례명이잖아요. 그래서 법례명이 지금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작업 인원이죠. 요거 선택하고 위에 편집.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작업 인원 가로 열고 명. 그리고 꼭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야 이렇게 바뀐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또 가끔 색깔이 안 맞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깔 안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에요.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색깔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 네,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서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삽입에 가서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당겨줘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당겨서 맞춰주시면 되고, 요 도형은 여기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고 글씨가 가운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평 수직을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최대 입찰 금액. 여기 안에 글꼴을 안 바꾸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바꿔도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모양만 잘 맞춰주시면 되고 글씨가 잘 들어간 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가 바깥쪽이 검정색이에요. 이 부분이 검정. 또 이 부분도 또 어떻게 해요? 검정입니다. 검정. 그리고 이쪽도 검정. 그죠? 이쪽도 여러분들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맨 아래 이 가로축 있죠? 이 부분도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너비가 저는 너무 얇아요, 두껍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안 바꿔도 되지만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숫자 값들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를 뭐 75%로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뭐 70으로 넣어주거나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요 간격 너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절하면 여기 두께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근데 안에도 감점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 눌러 주셔야 되겠죠. 저장 눌러 놓고 이제 제1작업에 가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함수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번부터 풀면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6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기 좋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문제부터 좀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식으로 그 순서대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근데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입찰 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라 그랬어요. 그죠? 내림차순 순위. 랭크라는 함수가 나왔죠? 랭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내림이냐 오름이냐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범위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f가 또 여기 나왔는데 여기 입찰 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몇 등부터 몇 등까지 1등부터 3등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if 함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if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고, 요 조건식에 맞았을 때 참값이 추루값에 들어가고 여기는 거짓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조건식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요 조건식은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셀 주소, 부등호, 값 순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조건식을 쓸 때는 셀 주소, 부등호,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등호랑 값은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1등부터 3등까지라고 하는 거는 이 3등까지의 수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3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3 이하. 그죠? 어떤 게? 앞에서 뭐를 구한 거? 입찰 금액에 대한 뭐를 구한 거? 순위를 구한 거. 그게 3등부터 1등, 2등, 3등까지만 창값에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창값에 가서 여기에다가 뭐를
표기해라. 그거 1등이면 1, 2등이면 2, 3등이면 3을 표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로지컬 테스트에 들어가는 저 순위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셀 주소, 부등호, 값. 창값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는 해당 등수예요. 그래서 여기 창값에 또 다른 이 순위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rank.eq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rank.eq를 앞에다가 써볼게요. r 대문자로 rank.eq 가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뭐가? 입찰 금액이, 요 입찰 금액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어디에서? 여기 입찰 금액 전체라는 거죠. 이 전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랭크 함수에서 이 부분은 무슨 참조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를 알아야 돼요? 내림 차순일 때는 생략, 오름 차순일 때는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내림이니까 그냥 가로 닫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요 구한 순위가 3등까지는 어디로 가야 된다? 창값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는 요 랭크를 또 쓰기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복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창값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여러분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 if를 지금 구할 때는 제가 랭크를 함수 마법사에 직접 썼는데 이거 직접 쓰는 게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부분까지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순위가 3 이하잖아요. 근데 랭크를 지금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요 rank.eq 없으면 검색해야 되겠지만 있으면 여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랭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입찰 금액이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요거는 절대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올더는 지금 생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 if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if 함수로. 그리고 얘가 3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창값에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랭크를 또 써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랭크를 또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입찰 금액이 어디에서? 입찰 금액 전체에서. F4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올더는 생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또 눌러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죠. 그래서 거짓값은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동이 되잖아요. 누를 때마다. 그죠?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쓸 수 있으면 직접 쓰시고, 나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함수를 또 추가를 해서 랭크로 또 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2번 문제는 계약 코드의 5번째 자리, 이 계약 코드의 5번째 자리는 요 4를 말해주는 건데, 요 숫자를 뽑아서 거기다 15만 원을 곱하래요. 그러면 미드가 나왔죠. 우리가 미드에 들어가서 미드에 들어가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는 문자열 함수죠. 어디에 있는 텍스트? 이 계약 코드에 있는 텍스트에서 몇 번째? 5번째. 스타트 넘버, 시작 수를 말하는 거죠. 5번째부터 몇 글자가 필요하다? 한 글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 구한 요 숫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라는 거예요? 15만 원. 수식 입력줄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 입력줄에서 15만 원을 적어 주시면 돼요. 곱하기를 하고 15만 원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3번은 가장 빠른 작업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가장 빠른 작업일. 근데 여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 그랬고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한 날짜.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민이 나왔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민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를? 여기 작업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이름 정리한 작업일이 떠야 됩니다.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정답 처리 안 한다라는 얘기죠. 간단한 날짜로 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가서 여기가 뭐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되냐면 요 간단한 날짜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썸이프하고 카운트 if가 나왔습니다. 영업 3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조건이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입찰 금액인데, 그거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평균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과목이 3과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 그러면 이 과목을 3과목을 다 어떻게 해요? 도한 다음에 이 과목에다가 개수가 3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국영수의 합을 구하는 거는 이 썸이프가 하는 거고요. 요 과목이 3과목이다 라고 하는 건 카운트 if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나누기가 들어가야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은 영어 3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입찰 금액입니다. 그래서 썸이프와 카운트 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뭐 들어가요? 썸이프 들어가서 여기 렌지 조건 범위예요. 이 조건 범위는 팀명에 있는 곳 누구? 영어 3팀이에요. 영어 3팀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썸렌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입찰 금액이에요. 여기까지 구한 거는 영업 3팀에 해당하는 입찰 금액의 합계예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를 한다? 나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누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누구 추가로 들어가면 돼요? 요 카운트 if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카운트 if에 들어가서는 똑같죠. 렌지는 조건 범위 팀명이 있는 곳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영어 3팀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어 3팀이 2개니까요. 아까 나온 금액을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눈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카운트 A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D가 들어갔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빌드명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영업 1팀의 계약 건수 요게 이제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결과값에 뒤에다가 건자를 붙이라고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엔드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디카운트 A라는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디카운트 A 들어가서 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영업 1팀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에 있죠. 3을 적어 주시고, 조건은 누구다? 팀명에 뭐에 해당하는 영업 1팀. 이 조건도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 구한 결과 여기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가 뭐를 써야 된다? 건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브이룩업이 나왔는데요. H14셀에 선택한 누구에 대한 고객사에 대한 입찰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범위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친 부분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브이룩업이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꼭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죠? 브이룩업에 들어가서 요 검색할 값은 여기에요. H14셀. 우리가 검색할 값하고 범위 검색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죠? 검색할 값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펄스 대신 우리가 0을 쓴다라고 했고, 요 표 범위가 아까 밑줄 쳤던 고객사에 대한 누구예요? 입찰 금액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입찰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열번호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입찰 금액은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 인덱스, 콜 인덱스 넘버는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브이룩업은 이 검색할 값과 범위 검색은 정해져 있고 이 표 범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근데 표 범위도 문제에서 알려줬죠? 고객사에 대한 누구다? 입찰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요. 이 함수 결과에는 이 천단의 쉼표 셀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숫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안쪽만 범위 지정하셔서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 굵은 바깥쪽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월 특별시험과 9월 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A형, B형, C형 문제점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최소 3개월치에 3개월,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김쌤 채널에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